네, 오늘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연구로 두고 있는 이 세계적인 탱커 브로커 회사인 이 에로우 회사의 이제 탱커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탱커 발주가 언제 나오는지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제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관련 자료들을 좀 해석을 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Q&A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 모든 자료를 다 보면 좋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몇 개월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선박에 싣는 양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은 원유이고 이제 오른쪽은 석유 제품입니다.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은 그 12월 5일에 이제 러시아산 금수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기름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금수 조치 이후에 이제 싸게 기름을 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입해야 될 물량을 안 사고 뒤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는 조만간 이제 미뤄둔 물량을 이제 한 번에 사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큰 운임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금수 조치 이후에 기름값이 떨어지면 역시 이제 예상대로 하락한다고 이제 살 거고, 만약 이제 안 빠지면 뭐 별 이슈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야 될 물량을 미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12월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대량 구매가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탱커 운임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현재 이제 이런 차트들에는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 게 이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원유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물량을 사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실제 실어나는 물량이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꺾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이제 유럽은 어디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뭐 미국 걸프, 또 중동, 이제 서아프리카 등이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톤 마일 부분에서 이 마일 부분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이제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원유 수출 흐름도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아마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때문에 뭐 중국, 인도, 이제 남미로 이제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이 운항 거리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먼 국가들에 수출을 할 때는 이제 조금씩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양을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 물량이 감소한다고 한들 이제 이러한 톤마일 증가가 상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운임 역시 견고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 어제 유가 상한선 금액이 이제 65불에서 70불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만약 이제 WTI가 이 80불을 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페널티를 받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굳이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 유가가 85불에서 90불이 되면 이제 상한선 금액인 한 65불에서 이 70불은 이제 캡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출 물량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이 러시아가 원유를 안 판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푸틴이 생산량을 줄일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제 현 시점에서 유가 상한제가 의미가 있고 이제 러시아가 강제로 감산을 하게 만들려면 최소 유가가 85불에서 90불까지는 이제 올라야 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이제 석유 제품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이 차트는 현재 유럽이 얼마나 디젤이 필요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이제 남색 부분이 그동안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인데 이제는 이걸 국내에서 조달하고 또 미국 또 이제 인도,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만큼이 이제 부족합니다. 특히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작년에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 수입하는 디젤의 55%를 공급을 했는데 최근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탱커 운임이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초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를 미친 듯이 구입하는 것처럼 현재 유럽은 이 디젤을 엄청나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석유 제품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는 바다에 이제 탱커가 둥둥 떠 있어서 정작 필요한 탱커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앞으로 유럽은 어디에서 디젤을 수입해 와야 될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마도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수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 수출 쿼터 할당량을 늘리고 또 이제 실제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이걸 본인들이 정제한 다음 비싸게 이제 유럽에다가 팔면 이제 엄청난 이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최근 이제 이런 현상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금 점차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디스플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경유, 또 등유,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재고를 이제 엄청나게 축내면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비축량들을 이제 다시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도 감안을 해야 되고, 난방 수요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냉방 수요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역시 이제 전례 없이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채워놔야 된다고 하면 결국 탱커의 활용도는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이제 계속 유지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이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탱커 시장도 이제 다시금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간 그 조선사들이 바라는 이 탱커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설사 뭐 전쟁이 휴전이든 이 종전이 된다고 한들 이 비축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 당분간 탱커 수요는 이제 꾸준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공급은 어떨까요? 아마 이제 많이 보신 차트인데 이제 탱커 오더북 현황입니다. 지난 이제 1996년 이후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5%까지 채 안 된다고 하죠. 현재 탱커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높은 신조선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과 또 LNG 운반선이 높여놓은 신조선가 때문에 지금 탱커를 발주하기에는 너무 고점에서 주문하는 게 이제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바이오 연료, 또 이제 메탄올 연료와 관련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게 주류 연료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탱커 선주들은 이 불확실한 선박 연료에 베팅할 바에 중고선을 조금 더 개조해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중고선 거래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역시나 그 원유 수요 피크 우려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화력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이제 석유 수요 정점이 계속 빨라졌었는데, 선박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발주하면 이제 15년에서 20년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석유 시장 수요가 감소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발주를 해도 이제 인도 받는 시점이 2027년인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20년을 더하면 거의 한 2050년입니다. 그때도 이제 석유가 대세 에너지가 될지도 이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올해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023년과 2024년을 보면 특히 이제 2024년에는 이제 30척도 이제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내년부터 이제 환경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죠. 물론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선박들의 어떤 손발을 묶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내년부터 선박의 속도가 이제 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환경 오염을 덜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수요가 굳건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선박 속도, 그러니까 선속이 느려지면 이제 더 많은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 2024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탱커 쇼티지가 나올 거라는 이유 역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는 이 실어나를 선박들은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체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그 전 세계 탱커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원유 탱커는 그 18년 이상 된 탱커 비율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이 PC 탱커들은 이제 20년 이상 된 탱커들인데, 여기 이제 뭐 VLCC나 이제 수에즈막스, 이제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18년 이상 된 노후 탱커라서 이제 폐선 압력까지 받으면 결국 발주를 안 하고 버티기는 이제 어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기다리는 이 탱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톤마일이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간 이제 재고를 비우면서까지 소진했던 원유 물량을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탱커 수요는 한동안 꾸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는 이 선속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선박 공급 부족 심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노후 선박들이 전체적으로 20%가 넘기 때문에 이 폐선되는 선박 규모까지 고려하면 결국 탱커 발주는 이 방향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계 최대 선박 중개회사 중의 하나인 이 LOC 브로킹 그룹에서 전망하는 이 자료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에 다뤄진 이 한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 주가가 이제 시장 낙폭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기사 때문이죠. 지난 이제 대우조선해양처럼 이제 특정 회사가 아닌 이 현대 계열사 3사가 모두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 리스크, 그러니까 인도 지연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이거 조선사들의 노조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파업으로 인해 선박 인도일이 지연이 되면 조선사 매출은 하락하고 결국 이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불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탓을 하는 거죠.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선박 인도일이 지연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는 너희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건으로 외신에서도 이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2023년부터 인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선주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우려 섞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인도 시점이 긴 이런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 2% 정도 하락으로 그쳤지만, 여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 다음에 인도 기간이 짧고 또 이제 중국 조선사들로부터 이 물량도 더 많이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꽤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대차잔고 역시 이렇게 많이 쌓인 것도 이런 것들에 베팅한 물량이겠죠. 그래서 아까 오후에 현대중공업이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걸 곧바로 노조가 거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노조가 원하는 안과 또 사측에서 제시하는 안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꽤나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Q&A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내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당연히 시장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제재는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바뀌는 건 그다지 없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탱커 발주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설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강조되는 것처럼 아직 어떤 선박 연료가 대세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기업들은 없겠죠. 그리고 선박이 건조되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자산이 풍부한 회사들이면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 탱커를 발주해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현재 그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서 탱크를 적극적으로 발주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우러서 현재 탱커 시장은 대체적으로 기다려보자라는 마인드가 많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환경 규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EEXI 규제와 또 CII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에 연식이 오래된 선박일수록 운항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CII 규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예상처럼 내년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난번에 다루는 것처럼 실제 지침과 또 이걸 적용해야 되는 선주 또 선사들 간의 이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래저래 보완이 돼서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건 이 BDI 지수랑 중국 굴삭기 판매 지표를 합쳐놓은 차트입니다. 철광석 가격과 조선사 주가 차트를 좀 미러링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BDI 지수랑 굴삭기 판매 지표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 실선이 이제 굴삭기 지표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2021년 초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 굴삭기 판매 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경제 회복 수요를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이제 중국에서는 그 부동산 붐과 관련된 20가지 완화 조치에 더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도 이제 꽤나 많이 나온 만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도 높은 이 활동 제재로 인해 유가도 하락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건 이제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거쳐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마라톤 경기도 재개된 만큼 투심은 훼손될지 모르지만 관련 지표나 방향성을 놓고 보면 크게 발목을 잡을 이슈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한 가지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내년도 조선업 전망, 그리고 이 탱커 발주가 나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선사들의 주가가 이제 다시 답보 상태를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내년도 수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올해도 수주 목표를 초과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환율 때문에 액수가 높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간 수주를 했던 선종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올해 국내 조선 3사는 총 188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근데 그 구성 선종을 보면 LNG 운반선은 42척, 컨테이너선은 94척, 그리고 PC선은 24척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컨테이너선 운임은 코로나 이전까지 하락했고, 경기 침체 이슈랑 해외 물동량까지 급감하면서 현재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과잉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2024년까지 업황이 지지부진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수주한 컨테이너 선들을 모두 조만간 인도를 하면 그 이후에 발주될 컨테이너 선은 많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내년도에는 지난 2년간처럼 대규모 LNG 발주 이벤트도 없습니다. 즉 지금 수주하고 있는 물량들을 인도하고 나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인도일 지연 리스크까지 있는 상태에서 조선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년에 컨테이너선 발주는 많이 안 나올 거고, LNG 선박 발주도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탱커가 메워줘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 해외 탱커 선사들을 보면 배당을 늘리고 있고, 중고선 개조해가지고 그런 사업 규모만 늘리고 있어서 발주가 안 나오는 상태죠. 따라서 매크로는 조선사들에게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발주를 할지 말지만 놓고 보면 선사들은 급하게 조선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주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불식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수주량보다도 인도량이 더 많기 때문에 비워지는 도크를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내년도 조선 해운업 시장인데요. 일단 올해 초부터 벌어진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전쟁에 대한 규탄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서 풀리는 양이 이런 식으로 크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원유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유가는 120불까지 폭등을 했고, 그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 전략 비축유라는 걸 엄청나게 방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이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 1200에서 800이 됐으니까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33%가 줄은 건데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축유를 풀다 보니까 해상 원유 물동량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 국가들이 아닌 인도나 중국 같은 먼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대거 수입을 하다 보니까 올 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톤 마일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 항구에는 VLCC가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VLCC로 선적해서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VLCC 수요도 나중에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 전쟁이 불거진 이후의 탱커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은 양의 원유를 수출하더라도 이제는 더 먼 거리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선박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어보낼 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톤 마일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 탱커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의 수명이 20년 정도라고 했을 때 이 폐선이 얼마 안 남은 선박들의 가치를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이제 2배나 이제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러시아 선박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는 제재를 받더라도 이 자국산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 연식이 오래된 탱커라도 필요했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가 탱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가용 가능한 탱커의 수가 이제 계속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러시아가 아닌 국가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탱커를 구매하다 보면 정작 자신들이 운항할 탱커도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니 이제 중고 탱커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국내 조선사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오더북에 더해 이제 이러한 탱커 사재기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이제 LNG 운반선처럼 결국 이 탱커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는 결국 이 LNG 선박들로만 채워진 도크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 탱커 선사들을 보면 이제 배당을 더 늘리고 있고 중고선 거래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주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10개월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조선업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한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떨까요? 실제로 내년도 탱커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조선사들이 기다리는 발주가 이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제 신조선가가 하락하면 이제 가능할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급 때문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탱커의 평균 선령은 무려 이제 19.7년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게 뭐 20년이 되면 폐차를 해야 된다, 20년이 되면 이제 폐선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20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탱커는 거의 폐선이 되더라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구간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탱커는 거의 폐선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에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부터 인도될 전 세계 선박 현황을 보면 이제 연보라색인 이 탱커는 이제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탱커를 새로 발주해야 될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되는 탱커가 이제 아예 없는 것이죠. 현재 탱커가 발주되지 않은 이유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제 미래 선박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수요 정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컨테이너선과 LNG 선박들로 가득 찬 이제 슬롯도 그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2026년에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바에 그냥 중고 탱커를 구매해서 이제 영업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2025년부터 선박 인도량은 크게 꺾이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조선사들은 다시 야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VLCC 한 척에 1억 4천에서 5천만 달러 정도를 부르고 있지만 이제 그때 가서는 이 가격이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땐 충분히 탱커 발주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선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적으로 아쉽겠지만 이제 전체 탱커 시장으로 볼 땐 이제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철강 가격인데요. 최근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를 보게 되면 이제 중고선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마도 신조선가도 이제 하락을 할 텐데 이제 그 이유는 그 발주량 감소도 있지만 이 철강 가격 하락에 따른 후판 가격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12개월 포워드 후판 가격은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조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탱커 선사들은 이 높은 신조선가가 아닌 낮은 가격의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탱커 발주 역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조만간 조선사들은 2025년부터 인도량이 크게 줄어들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도크는 비워질 거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가격 협상력을 제시할 수 없는 만큼 이제 탱커 발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에 큰 영향을 주는 후판 가격 역시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인 만큼 이제 신조선가 하락에 따른 탱커 발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 규제의 강제성, 이 조달금리와 같은 어떤 부수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단순히 이제 가격만 놓고 볼 땐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또 이제 내년도 탱커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